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리눅스 2일차 수업이죠. 저희 저번 주에 1일차 수업하고 이제 금요일날 수업이 없어서 오늘이 2일차 수업인데 일단은 1일차 수업에 안 들어오셨던 분이 계셔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릴 거예요. 자, 수업 페이지가 이걸로 변경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수업 페이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걸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기존 수업 페이지도 여기 링크 있으니까 이거 타고 들어가시면 되고 주소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건 거의 똑같은데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수업 영상 올라가는 링크가 좀 달라요. 최용강 선생님께서는 수업 페이지에다가 링크를 연결을 해서 그날 영상을 올려주셨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채널 링크를 올려드렸고요. 해당 채널 들어오셔서 재생 목록에 들어오시면 여기 2023 10 17시 리눅스 되어 있는 해당 재생 목록 들어오셔서 수업 진행했던 내용 1차별 그리고 교시별로 나눠서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만 좀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거 말고는 전반적인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수업 진행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짚어드리고 자, 수업 페이지 기록 꼭 해두시고요. 자, 저희 저번 주 목요일 날 1일차 첫 수업 할 때 잠시만요. 어디 갔어? 됐다. 첫 수업 할 때 저희가 파이어월 방화벽 제거하는 거 했고요. 제거한 상태에서 웹서버를 통해 이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로 저희가 설치했던 엔진X가 제공하는 index.html 띄우는 것까지 해봤었어요. 맞나요? 그리고 최초 상태로 돌아간 다음 그 상태까지 우리가 직전에 했던 웹서버 여기 크롬으로 웹서버에 있는 index.html을 띄우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하시다가 종료가 됐었는데 오늘 수업에서 제가 직접 하는 거 보여드리고 다음 내용 넘어간다고 했었죠? 그거부터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최초 상태로 좀 돌려놨습니다. 저도 이거 완전 최초 상태예요. 복원을 이미 해놓은 상태고 여기서부터 이거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좀 해놓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서버 컴퓨터 이거 버추얼박스에서 떼낼 수 있도록 시작으로 킨 이 컴퓨터는 분당에 있다고 표현을 해볼게요. 분당에 있는 어떠한 IDC에 입주해 있다 라는 가정을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버 컴퓨터가 완전히 초기화된 상태예요. 우리가 이제 가서 초기 세팅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분당에 갔어요. 센터에 들어갔어요. 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많아요. 웹서버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해야 되는 것들은 적진 않은데, 자, 그걸 하기까지 과정에서 우리가 이 분당 컴퓨터, 갇혔네? 이 분당 컴퓨터를 가지고 직접 해야 되는 작업은 몇 개 없겠죠. 우린 최대한 빨리 이 서버실을 빠져나와야만 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버실 안에는 먼지도 정말 많고요. 거기서 작업하다 보면은, 이제 많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만 한다. 그러려면 일단 원격 접속을 루트로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저는 가장 먼저 유저 추가부터 좀 할 겁니다. 애드 유저 진행할 거고요. 코리아 IT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유저 추가했으니까 패스워드 세팅해야겠죠? 세팅해 주는데 코리아 12313 아이고 자 세팅을 했어요. 틀렸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됐네요. 자, 이러면은 계정 추가했고 그 계정에 대해서 패스워드 세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러고 이제 나가면 되나요? 이러고 나가면 다시 들어와야 돼요. 우리 뭐 안 했어요? 네, 우리 지금 랜카드를 안 켰어요. 랜카드 꺼져 있죠? 우리 이거 랜카드 안 키면은 원격 접속 못 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랜카드를 무조건 켜줘야 돼요. 자꾸 뜨네. 취소를 왜? 뭐가 문제야? 잡기? 아니 취소. 그냥 하자. 자, ifop emp 0s3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켜주도록 하고요. IPADDR로 확인 한번 해주면 잘 돌아가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직전 상태에서 여기는 EMP0S3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랜 카드가 켜져 있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IP업을 했더니 이거 인터페이스 올리는 그 명령어를 사용해서 했더니 이제는 IP 주소가 잘 나오면서 돌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나가도 되나요? 나가도 돼요. 여기서 나가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제 랜카드 활성화, 부팅시 자동 활성화 설정 이런 거 할 거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런 거는 안 하고 나가서 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일단 원격 접속을 할 수 있는 기본 세팅은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나가도 됩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나간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투티를 사용해서 접속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분당에 들어가서 서버 컴퓨터를 가지고 계정 추가했고요. 패스워드 세팅했고요. 그리고 랜카드 켰어요. 이 세 가지 딱 하고 포트 포워딩만 뚫어놓고 나올 겁니다. 포트 포워딩을 안 뚫어놓으면 우리 원격 못 들어가니까 이것까지만 딱 뚫어놓고 우리는 진짜 탈출해서 그 서버 센터를 탈출해서 편안한 카페나 혹은 뭐 회사로 돌아간 다음 거기서 나머지 일들을 처리할 거예요. 자, 일단 포트 포워딩 작업을 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버추얼박스 이 머신이죠. 여기서 네트워크 고급 포트 포워딩 그래서 규정 추가. 여기 이름에는 SSHD 뭐 이름은 사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지으시면 되는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지금 만드는 이 포트 포워딩 규칙 자체가 SSH 원격 접속을 위한 포트 포워딩이니까 이름을 보통 이런 식으로 짓는 겁니다. 자, 프로토콜은 그냥 두면 되고 호스트 IP 뭘로 해야 되죠? 우리는 0.0.0.0으로 통일하기로 했었죠. 네, 이거는 이렇게 가고 호스트 포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편한 거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너도 나도 쓰는 포트들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2200번대 보통 하셨을 거예요. 네, 저번 이거 초기화하기 전에 상태를 보니까 2223과 2224 가지고 하셨는데 이 2224 가지고 하죠. 자, 그리고 게스트 IP 얘는 우리 하고 싶은 거 쓰면 되나요? 안 되죠. 이건 리눅스에 있는 랜카드 우리가 10.0.2.15라고 하는 그 친구 IP를 정확하게 적어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리눅스 안쪽 환경으로 원격 접속을 하는 거겠죠. 그럼 게스트 포트 여기도 우리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기존에 우리는 리눅스를 설치하고 나서 SSH라고 하는 이 친구를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설치하거나 우리가 세팅한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근데 얘는 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세팅하고 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기본 포트로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얘를 이 기본 포트로 쓰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설정을 찾아 들어가서 세팅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고 실제로는 22번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22번이라는 건 기본 포트라는 걸 너도 나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IP를 알면 그쪽에 접속을 시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본 포트는 그냥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웹서버 같은 경우는 써도 돼요. 기본 포트를.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냥 쓰기도 해요. 실제로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것도 80 포트 생략해도 잘 들어가지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80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포트에. 써도 되는데 이런 원격 접속 포트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은 쓰지 않습니다. 그냥 여담처럼 들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포트 포워딩 들어온 김에 우리 어차피 이따가 HTTPD 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좀 같이 뚫어 놓을게요. 이거는 뭐 한 번에 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거니까. 0.0.0.0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8010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10.0.2.15에다가 여기는 80 들어가야죠.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해요. 자, 확인 그리고 취소 안 되고 꼭 확인. 포트 포워딩 세팅 완료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진짜 분당에 있는 서버 센터 그 서버실 내부를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 투키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왔는데 우리 기존에 세팅했던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이거 쓸 수 있나요? 이건 이제 못 쓰죠? 우린 2223번이라는 포트 포워딩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2224번 방금 전에 뚫어놓은 거 그거 하나만 해놨기 때문에 얘는 못 쓰겠네요? 필요 없는 거니까 얘는 지워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얘 2224 얘는 쓸 수 있겠네요. 그냥 써도 되겠죠?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얘는 23 얘도 그냥 지우도록 하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 친구 사용해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없이 접속이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순서가 좀 애매하니까 얘는 그냥 다시 돌려놓도록 하고. 자, 이제 푸티로 들어왔는데 가장 먼저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초반에 이 세팅을 까먹잖아요. 그럼 작업하다가 진짜 까먹어요. 그럼 그 상태로 난 한 줄 알고 있다가 평상시엔 서버 컴퓨터가 안 꺼지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서버 컴퓨터를 꼭 꺼야만 하는 상황이 와요. 실제로 제가 관리했던 서버도 1년에 한 번씩 그 온오프 테스트를 해요. 모의 온오프라고 해서 무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막 갑자기 뭐 재해로 인해서 뭐 혹은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전기가 다운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요. 센터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예비 전력이 있지만 이게 막 뭐 연휴 기간 새벽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이러면 그때 바로 관리자들 못 부르잖아요. 그걸 또 확인할 수 있는 사람도 이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얘가 자동으로 껐다 켜질 때를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세팅은 다 해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까먹었다. 만약에 이걸 까먹었어요. 안 해놨어요. 근데 생각 못하고 있다가 모의 온오프 훈련에 참가하게 된 거예요. 그럼 서버를 껐겠죠. 자, 저는 이제 아직 분당에 안 갔습니다. 서버가 켜졌을 때 문제가 생기면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대전에 있어요. 근데 서버가 켜졌는데 원격 접속이 안 돼요. 제가 확인을 못해요. 이러면 낭패예요. 이거 하나 키러 가야 돼요. 다른 건 아무리 잘 돌아도 이거 꺼져 있으면 의미 없어요. 우리가 확인을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서 맨 처음에 딱 이 정도 세팅하고 들어왔을 때 바로 해주는 게 최고 좋아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왜? 왜 이니티브지? 다시. 너무 오랫동안 로그인을 안 해서 그런가 보네요. 자, 일단 로그인 좀 해놓고. 틀렸어? 됐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이거 까먹으면 진짜 낭패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세팅이다 보니까 초반에 안 해놓으면 진짜 작업하다가 많이 까먹습니다. 이 피해를 제가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이 피해를 보는 광경을 몇 번이고 봤어요.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실제로 옆에서 보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바로 세팅할 건데 저 위치 어디 있는지 모르면 검색하면 되겠죠? 로케이트로. 근데 로케이트 만약에 안 된다 그럼 로케이트 설치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아마 될 거기 때문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근데 그 전에 참 이거는 먼저 하고 가야겠네요. 이게 너무 중요한 세팅이라 가장 초기에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우리가 작업하는데 필요한 이거 해줘야죠. 소드워스의 등록. 이거 안 해놓으면은 이제 불편하니까. 그리고 관리자로 명령해야 되는 경우에 관리자로 들어가야만 하니까 우리 수도스에 빨리 등록하고 관리자 탈출한 다음에 마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계정으로 잠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수도스 들어가 볼까요? 수도스가 ETC의 수도스죠? 뭐야? 됐다. 자,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최초 상태로 돌려놓고 이거 해보세요 하고 제가 저번 주에 돌아다녀 보니까 이거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내려가서. 근데 이거 검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다른 거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슬래시 우리가 검색하고 싶은 거 입력하고 엔터. 얘는 이제 이 파일 내에서 찾기 기능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컨트롤 F라든가 문서나 이런 데서 컨트롤 F로 찾듯이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찾으시면 돼요. 찾았을 때 첫 번째 루트부터 알려주고 있는데 알파벳 N 이 M 말고 N 이거 누르시면은 한 칸씩 옆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한 3번만 오면은 벌써 찾았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찾았으니까 끼워 넣기 모드로 들어온 다음에 이게 읽기 전용 파일이네. 이거는 맞죠? 자, 코리아 IT 넣어주고요. 올 맞죠? 그리고 ESC 콜론 WQ 느낌표 해서 저장하고 나가주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루트 계정에서 탈출을 하더라도
문제없이 sudo라는 명령어를 통해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어를 다 실행시킬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는 빠져나가 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etc의 sysconfig 여기에 네트워크 스크립트 여기에 ifcfg emp0-3 경로는 여기 이쪽에 있죠? 이제 얘를 열어주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끼워넣기 모드로 yes 바꿔주고 wq 느낌표 잠시만요. 이게 왜 읽기 전용으로 되어있지? 오케이 맞지 수도 붙여야죠. 수도를 안 붙였네요. 암호 한번 입력해주고 끼워넣기 모드 yes wq 느낌표. 이러고 이제 세팅 바꿨으니까 적용됐나요? 안 됐죠 아직. 재부팅 한번 해줘야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서버를 끌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둬도 사실 뭐 큰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지만 우리는 확실한 게 좋기 때문에 항상 재부팅 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 시스템 컨피그 잠깐만 시스템 컨피그가 아니잖아. 시스템 ctl 시스템 ctl 리스타트 네트워크 이러면 얘가 네트워크 랜카드를 한번 재부팅을 시켜주면서 우리가 바꿨던 세팅을 앞으로 자동으로 활성화시켜주는 세팅이 완료가 됐겠죠.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딱 이만큼 한 겁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EPL 릴리즈를 할 건데 사실 그 전에 하나 해줘야 될 게 있지 않을까요? 뭘 해줘야 되죠? 업데이트 DB 수도 업데이트 DB 우리 이거 한 번씩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뭔가 설치 같은 거 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확인 작업 해줘야 되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버 세팅을 정말로 서버실에다가 해놓으면 이거 매번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매번 껐다 키는 상황이라서 따로따로 해주는 게 맞지만 이게 실제로 운영되는 서버라면 업데이트 DB는 자동으로 한 번씩 돌아요 하루에. 그래서 우리가 매번 해줄 필요는 딱히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는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매번 얘를 계속 껐다 키는 상황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sudo yum install epl release y까지 해주면 이제 귀찮은 거 안 물어보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얘가 시간이 좀 걸리죠. 얘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때는 얘를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을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면 돼요. 이거 혹시 아시나요? 듀플리케이트 세션? 들으셨죠? 이거 키면 똑같은 거 하나 열어주죠. 근데 벌써 끝났네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필 필요가 없네? 이상하네. 이렇게 빨리 끝나는 친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끝났으면 좋은 거죠 뭐. 잠깐만 좀 이상한데? 일단 뭐 진행을 해보죠.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하면 되니까. 자, 이제 그러면은 얘까지 했고 패키지 업데이트. 패키지 업데이트? EPL 설 릴리즈 패키지 업데이트. 잠깐만. 오케이. 얘 EPL 릴리즈가 아니라 얘가 오래 걸리는 친구였네요. 그다음에
업데이트 Y 패키지 업데이트 한번 돌려주고, 얘는 아마 진짜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션 하나 켜서 다른 작업 해줍시다. 자, 저거 기다리는 동안, 자, 우리가 엔진X 설치할 때요, 그 레포라고 하면서 염.레퍼스.d 하면서 폴더 만들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경로 우리가 그냥 만드는 거거든요.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건데, 그 경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nginx.repo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 네. 네. 그렇게 진행하는 거 마저 해보겠습니다. 아이. 여기다가 sudo bin etc에 염에 reps에 d에 nginx.repo. 자, 여기다가는 이제 수업 페이지에 있는 내용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저는 이쪽에 없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가져올게요. 자, 붙여넣기 해서 이 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절대 외우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무조건 그냥 구글링해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링해서 찾기가 어려우면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거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절대로 이런 거 암기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얘네들도 우리가 구글에다가 리눅스에 뭐 센트OS에 엔진X 설치 이런 거 나오면 알아서 다 알려줘요. 그거 그냥 따라 하시면 되고, 이거 전혀 암기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엔진X를 바로 설치해 볼까요? 여기서는 엔진X 설치를 돌려놓고, 여기서는 그걸 기다립시다. 자, 이렇게 이 친구는 아직 돌고 있죠? 자, 여기서 다른 거 뭐 중간에 서로 엉키지 않고 따로 할 수 있는 게 또 있다면 또 켜서 또 하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상태로는 딱히 할 게 없어서 이건 잠깐 기다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까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이제 슬슬 끝나가는군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아, 뭔가 동시에 진행하면 좀 깨름직하다. 그러면 그냥 기다렸다 하세요. 이거 막 그렇다고 몇 시간씩 걸리는 작업이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해봐야 몇 분 기다리면 금방 돌아오니까 잠깐 머리 식힐 겸 핸드폰 좀 보시다가 다시 하고 이러면 됩니다. 실제 작업할 때는 사실 저는 헷갈려서 여러 개 잘 안 켰어요. 여러 개 켜놓으면 오히려 더 헷갈려가지고 정신없어서. 자, 잠깐 녹화를 멈춰야겠군요. 생각보다 기네요. 녹화가 많이 잘렸네요. 어쩔 수 없죠. 네, 죄송합니다. 복습하시는데 내용이 조금 동영상이 갑자기 끊겼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엔진엑스가 제공한 index.html을 띄우는 것까지, 여기까지 최초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이거 사실 여러분들 한 2번 정도만 해보시면 돼요. 앉은 자리에서. 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앉은 자리에서 그냥 최초 상태로 돌리고 여기까지 오는 거 한 2번만. 대신에 2번 하는 동안에 자료를 봐도 되는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긴 보되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딱 요 정도가 좋아요. 내가 빼먹지 않고 수순을 밟을 수 있는 요 정도를 보고
여기서 내가 이제 명령어를 좀 기억을 해내가며 근데 이제 디테일한 뭐 주소나 아까 만들었던 폴더 경로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건 애초에 필요가 없는 거니까 무조건 수업 페이지에 가서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되 기본적인 명령어들은 여러분들이 좀 최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한 2번 정도 딱 하시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더 이상 건드릴 거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좀 더 내용 배운 다음에 또 처음으로 돌아갈 거고요. 거기까지 더 배운 내용까지 또 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은 얘를 다시 띄우는 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여기가 아마 작업 폴더가 따로 없나 보네요. 여기 있다. 이거 워크 폴더 아마 초창기에 명령어 공부하실 때 썼던 폴더일 텐데 요거 오랜만에 한번 와볼게요. 얘 가지고 간단하게 좀 할 게 있습니다. 명령어를 조금 공부할 건데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할 때 이제 이런 명령어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알아야 좀 다루기가 편하고 쉽고 하는 것들이 개념이 좀 있어서 명령어를 좀 오랜만에 할 겁니다. 누가 들어왔다 나가셨는데 누구지? 얘는 잠깐 내려놓고 자, 여기다가 배쉬 한번 열게요. 그리고 저 친구들은 좀 지워버리도록 할까요? 네. 얘를 빼먹었구나. 네. 자, 깔끔하게 워크 폴더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준비되셨죠?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다가 일단은 터치가 뭐 하는 애였죠? 네, 파일 생성해주는 애 A라는 파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mkdir 그래서 B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거 할 거예요. 지금 이 A라는 파일을요, 이 B라는 폴더한테 줄 거예요. 우리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면 되죠. 혹은 잘라내기, 들어가서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돼요. 근데 얘는 마우스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거 배워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mv라고 할 겁니다. mv. 자, A 파일을 B로 옮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어때요? 얘가 B 폴더 안으로 쏙 들어갔죠? 자, 이게 기본적인 MV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 이번엔 제가 터치 C 파일을 하나 만들 거고요. 자, MVC 얘를 D라고 할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D라는 폴더 같은 거 없죠? 근데 저는 지금 C라는 파일을 D로 옮기겠다라는 식으로 명령어를 친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름이 C에서 D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옮길 공간이 있으면 얘는 옮겨주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게 공간이 없고 그냥 아예 없는 폴더 없는 이름 가지고 했다. 이름을 바꿔줘요. 이렇게 명령어가 한 가지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다시 지우고 깔끔하게 갑시다. 터치 A 그리고 mkdir b 그리고 터치 AC 아니 터치 AC가 아니잖아. 터치 AC가 아니라 다시 그러면 아니다. 그냥 여기서 이 상태로 하죠. 자, 에코 이거 위로 보여드릴게요. 에코 하이라는 거를 제가 A한테 넣어주겠습니다. 이럼 A라는 파일은 하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게 되겠죠?
이 에코 명령어 배우셨죠? 막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간단하게 명령어 하면서 지나가셨을 거예요. 아마 수업 페이지 그 리눅스 1거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자, 얘를 넣고요. A를 한번 열어볼까요? 그럼 하이가 잘 들어있죠? 자, 이 상태로 MV AT라고 할게요. 그리고 cat D. 그러니까 얘가 진짜로 이름을 그러니까 이 폴더는 그대로 있는데 얘가 이름을 바꿔준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려면 이렇게 내용을 넣어놓고요. 얘가 이름이 바뀐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A한테 이름을 그 하이라는 텍스트를 넣어놓은 다음에 A를 D로 바꿨어요. 근데 D를 까보니까 D 안에는 A가 갖고 있던 게 잘 들어있죠.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명령어 공부를 할 때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본 거고.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MV D를 B한테. 그럼 얘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B 안에 있는 D를 열어볼 거예요. 파일이 잘 들어있죠. 그러니까 파일이 이동됐다고 해서 얘가 뭐 기존에 있던 내용이 사라지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순수하게 이동이 된 거기 때문에 얘가 갖고 있던 내용은 그대로 보존을 한다라는 개념이겠죠. 만약에 이게 파일 이동이 아니라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없애고 저쪽에 다시 만들어주는 개념이었다면 원래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거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그런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거 몇 가지를 좀 해봤고, 사실 얘는 뭐 쓰긴 쓰는데 막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D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원래 있던 게 사라졌죠. 윈도우에선 이 기능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잘라내기라고 해요. 잘라내기. 복사가 아니라 잘라내기. 왜냐면 이 자리에 안 남겼잖아요. 기존에 있던 파일을 진짜 그냥 통으로 드러내서 저쪽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여기 기존에 있는 자리에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한 mv라는 명령어는 잘라내기랑 유사한 명령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없는 경우에는 파일 이름을 바꿔주니까 그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 이제 잘라내기가 있으면 당연히 복사라는 개념도 있겠죠. 이번엔 복사해 볼 건데 C를 아니다. 이렇게 하죠. 자, 명령어는 CP입니다. CP. MV가 무브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CP는 카피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CP고 C라는 애를 D라는 애로 해보겠다. 자, 얘가 진짜 복사가 된다면 D라는 애가 생겨날 거고 그 D라는 애는 C랑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C에 갖고 있는 내용이 없을 거라 일단은 해보고 파일이 만들어지는 건 확인이 됐어요. 아까처럼 이름이 바뀌거나 하지 않았죠? 새로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에코 이번에는 헬로 얘를 D한테 한번 넣어보자. 그리고 CP를 한 번 더 해서 D라는 애를 E라는 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캣으로 D를 열어보면 헬로가 들어있고요. 캣으로 E를 열어보면 헬로가 들어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복사의 개념이니까.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실까요?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cp 이라는 애를 복사를 할 건데 f.txt로 할 거야. 얘는 지금 확장자가 다르죠. 이라고 하는 애는 그냥 executable 파일이에요. 그냥 파일입니다. 파일. 근데 지금 우리가 f라고 하는 애를 만드는 애는 텍스트 파일이죠. 이게 그냥 복사가 잘 된다면 f라는 애는 텍스트 파일로 텍스트 문서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어때요? 잘 만들어지죠. 확장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가며 복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지금 MV랑 CP 두 가지 배웠어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쉬는 시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다른 명령어 몇 가지 더 해보고 그리고 이제 좀 새로운 개념, 좀 뭐랄까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개념이 하나 시작이 될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쉬는 시간을 가지고